튀르키 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지사를 열면서 형제를 자랑하는 이 무슬림 국가의 5세대 칸스테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협력이 곧 공식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튀르키 칸을 만드는 튀르키 항공우주산업에 지사를 열면서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튀르키에서는 과거 이슬람 형제국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을 두고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T-50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을 잡으며 자국의 칸을 구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KF-21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춘 대형 항공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칸은 초도 비행을 했지만 아직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껍데기로 보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에 우스꽝스러운 콜라보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튀르키예는 줄 기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칸이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중급 전투기 시장을 놓고 한국의 KF-21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미국 F-18에서 사용되어 이미 검증된 F-414 엔진으로 개발되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허락받지 않고 F-16에 F-110 엔진을 사용해 튀르키예는 앞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과거 K2 전차를 도입할 때도 자신들의 엔진을 만들어 넣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입했는데, 항공기 엔진은 이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칸이 완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정보를 주로 올리는 하크메이스는 29일 KF-21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인도네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KF-21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예산 할당, 인력, 기술, 미래 계획이 거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IFX 프로젝트를 비관적으로 만든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무기 프로젝트, 예산 할당 및 일관되지 않은 정치적 의지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리 행태를 보고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KF-21 프로젝트가 대형 함선, 대형 잠수함, 전략미사일, 센서, 군용 반도체, 군용 위성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수준의 R&D 및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만큼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오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이 한국 정부에 의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받을 예정이었던 KF-21 시제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블록 1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블록 2를 구매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데이터와 카이의 의도를 고려하면 IFX의 운명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이는 중동 국가 및 말레이시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F-21은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모든 극한의 비행 시험을 통과했고, 강력한 컴퓨팅 시스템과 센서를 갖춘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한 전투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트위터에 KF-21의 조종석이 소개되었는데, 한국 KF-21 조종석은 오른쪽 스틱이 있는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은 한국이 이 항공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상당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KF-21을 조립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로봇이 만드는 장면을 보고 한국은 가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치지 않고 정확도 높은 로봇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KF-21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초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이후 협력까지 불분명해졌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벌써부터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썽만 피우는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카이와 하나를 방문해 무기 거래를 제대로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KF-21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KF-21을 견주고 있는데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이 사우디, UAE와 함께 6세대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지금 블록 1에 이어 블록 2의 개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총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비 예산 중에 KF-21 본격 양산에 1조 1,49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400% 가까이 증액하여 KF-21을 본격 양산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 블록 1은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 공대공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공군의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공중도발의 초기 대응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KF-21 보라매가 다음 달부터 기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외에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 비행단에서도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KF-21 시제기 6대 중 한 대 이상과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주둔하면서 무장 실사격 등 각종 성능을 검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산에는 사격장 섬이 있어서 공대지 훈련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드디어 KF-21의 공대지 실사격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2026년에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 1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하며 2028년에야 공대지가 가능한 블록 2가 완성된다고 했지만, 블록 2의 개발이 이 속도라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블록 1, 2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를 장착하는 3단계를 거쳐 마지막 4단계에서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위인 전투기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인데, 최근 크기가 당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로열 윙맨 컨셉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이것이 프로토타입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현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인 전투기에 연기할 공중발사 효과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블록 1, 2가 끝나고 블록 3는 스텔스기 5세대, 블록 4에 가서는 완전한 스텔스기와 AI를 접목한 6세대를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순차적인 개발이 아니라 4.5세대를 만들면서 5세대, 6세대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쫓겨나 튀르키예와 5세대 칸을 함께 만드는 사이 한국의 KF-21 6세대 편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드멍이었습니다.